첫날 나는 운 좋게도 황산아연을 조제하라는 과제를 받았다.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기초적인 화학량을 계산하고 아연 입자들을 미리 희석시켜둔 황산으로 산화시키기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농축시키고 결정화해서 펌프로 건조시킨 후 씻어서 다시 결정화하면 끝이다. 징코, 징크, 칭크. 이것은 빨래할 때 쓰는 함석통을 만드는 재료일 뿐 상상력을 크게 자극하는 원소가 아니다. 회색이고 염은 색깔이 없다. 독성이 없고 뚜렷한 색깔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해 아연은 지루한 금속이다. 인류가 이 금속을 알게 된 지는 200년 내지 300년 되었다. 그러니까 아연은 구리와 같은 영광스러운 고참도 아니고 아직도 발견의 떠들썩함 속에 놓인 갓 선보인 원소들 축에도 못 낀다. 다른 원료인 아연의 파트너 황산은 사방에 널려 있었다. 물론 농축된 것이어서 물로 희석시켜야 했다. 그리고 조심해야 했다. 책에는 거꾸로 작업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그러니까 물에다 산을 부어야지 거꾸로 하면 안 된다. 산에 물을 부으면 전혀 무해해 보이던 그 기름 같은 것이 미쳐서 날뛰게 된다. 이 정도는 중학생들도 다 안다. 그런 다음 아연을 묽은 황산용액에 집어넣었다. 강의록에 따르면 부드럽고 예민하며 산에 고분고분해서 한 입에 먹히는 아연도 불순물 없이 아주 순수한 경우에는 행동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럴 경우 아연은 어떤 결합도 완강히 거부한다. 여기서 우리는 서로 충돌하는 두 가지 철학적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악에서 지켜주는 보호막 같은 순수함에 대한 찬미와 변화를 일으켜서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불순함에 대한 찬미가 그 둘이다. 나는 메스꺼울 정도로 도덕주의적인 첫째 것을 버리고 내 마음에 드는 둘째 것에 대해 생각하느라 꾸물거리고 있었다. 바퀴가 돌아가고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순물 중에 불순물이 필요하다. 잘 알고 있듯이 땅도 무엇을 키워내려면 그래야 한다. 불일치, 다양성, 소금과 겨자가 있어야 한다. 파시즘은 이러한 것들을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금하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너는 파시스트가 아니야. 파시스트는 모두가 똑같기를 원하는데 너는 그렇지가 않아. 얼룩 하나 없는 미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그런 게 존재한다면 정말 혐오스러울 것이다. 안녕하세요. 채훈입니다. 오늘의 문장은 프리모 레비의 주기율표에서 가져왔습니다. 주기율표라고 하니까 화학책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딱히 화학책은 아니고요. 굳이 말하자면 문학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화학책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아르곤에서 탄소까지 21개의 화학 원소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문학과 과학? 그 어디쯤엔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기율표는 한 과학자가 어떻게 자신의 과학에 대한 알을 근거로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성찰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학적 통찰이 어떻게 현실과 역사에 대한 통찰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주기율표에 대한 애정이 좀 있습니다. 주기율표를 볼 때마다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 책에는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기억에서부터 화학을 공부하던 시절에 여러 기억들, 외에 아주 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억들이 있는데요. 예컨대 비활성 기체인 아르고온을 통해서는 기독교의 배타성에 반응하지 않았던 먼 조상들의 유유자적하고 은둔하던 삶을 기억해내는가 하면, 제가 읽은 아연 챕터는 신입생 시절의 실험실 경험으로부터 이끌어낸 이야기에 기반해 있습니다. 주기율표의 원소들처럼 얼핏 개체들의 삶은 불연속적인 낱낱의 삶으로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원소들이 어떻게 다른 원소들과 화학작용하고 상호 변형을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형성해내는지를 읽으면서 따라가다 보면 인간의 삶 또한 그러한 원소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프리모 레비는 이런 식의 글쓰기가 종이 위의 세계와 실제 세계의 잃어버린 고리, 그 사이를 잇는 다리라고 말하기도 했죠. 삶은 연기로 가득 찬 실험실과도 같다고요. 사실 시간의 제한만 아니면 제가 훔치고 싶었던 부분은 마지막 챕터 탄소 전체였습니다. 제가 읽은 부분에 나오는 불순물 중에 불순물이 탄소이기도 하죠. 수억 년 전부터 산소 원자 3개, 칼슘 원자 하나랑 결합해서 석회암에 있었던, 그리고 다른 원소들과 달리 여타 물질과 쉽게 결합해서 거의 무한한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우리 생명체들의 조상이기도 한 탄소의 삶을 그리고 있는 대하소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순한 것으로서의 탄소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고 프리모 레비는 덧붙입니다. 탄소 중립이니 탄소 사용을 줄여야 한다느니 하면서 우리는 마치 환경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탄소에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탄소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죠. 문제는 늘 인간이죠. 제가 오늘 읽은 아연 챕터에서는 원소들의 작동 원리를 통해 파시즘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파시즘은 정치체제의 형태가 아니라 미시적인 욕망, 즉 생각 속에 작동하고 있는 획일화의 욕망이라는 것이 프리모 레비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드러나는 방식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있으려 함, 알고자 하지 않음, 알고 싶지 않은 것은 망각해버리거나 없는 것으로 여김이라는 거죠. 그 자신이 화학과 글쓰기를 자기 삶의 본질로 여겨왔고 인간은 목적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생물학적 본질이라고 믿었던 프리모 레비는 아우슈비츠를 경험하면서 노동과 성실함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일을 훌륭하게 완수해야 한다는 믿음이 너무 뿌리 깊으면 비굴한 일을 강요받았을 때조차 그 일을 완벽하게 하려 애쓴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비극이 아닐 수가 없죠.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연관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도 모르는 채,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열심히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엄청난 폭력을 행사하게 되기도 하니까 말이죠.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적일 수 없습니다. 평범하고도 비겁한 이 무지의 비극을 벗어나는 길은 뭘까요? 내 안에 파시즘과 싸우는 길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또 다른 문장으로 오겠습니다.